함께하면 즐거운 과학 진친 샛별쌤입니다. 아이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샛별쌤하고 열심히 또 과학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은요, 버섯이라는 것하고 곰팡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이 버섯이나 곰팡이를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봤던 그 버섯과 곰팡이의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잘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요, 우리가 버섯하고 곰팡이를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버섯은 무엇을 준비를 했냐면 느타리 버섯을 준비를 했어요. 느타리 버섯. 자, 여기 이제 느타리 버섯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뭐 만드는 과정 같은 경우는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빵에다가 지금 여기 빵에 자란 곰팡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빵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적시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바로 비치지 않는 따뜻한 곳, 이런 곳에서 이제 곰팡이가 잘 자라기 때문에 일부러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버섯하고 곰팡이를 이렇게 지금 실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여기가 지금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를 관찰을 하실 때는 마스크를 조금 쓰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버섯과 곰팡이의 특징이 어떤지에 따라서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바로 느타리 버섯입니다. 보신 적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느타리 버섯인데 윗부분 같은 경우는 갈색을 하고 있고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하얀색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 하나 정도의 크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곧게 뻗어 있고 윗부분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특히나 여기 부분에는요. 여기에는 이제 결이 나타나서 우리가 만져봤을 때 그 결의 느낌이 난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이제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를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느타리 버섯하고 식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물들하고 공통점도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어떤 비슷한 점이 있냐면 일단 이들 같은 경우도 물이 있어야 자랄 수 있고요. 그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 딱 서 있으면서 쭉 자라난다라는 것이 비슷한 점입니다. 그런데 식물하고 느타리 버섯의 차이점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식물 딱 떠올리면은 초록색을 띠고 있죠. 그런데 느타리 버섯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색깔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꽃도 피고 뭐 줄기, 잎, 열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느타리 버섯은 그런 특징을 좀 찾아보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조금 비교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느타리 버섯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빵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단 색깔을 봤더니요. 우와, 여기 지금 조금 푸른색 계열이 있고 자세히 봤더니 하얀색 계열에다가 그 다음에 검은색들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눈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로 관찰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여기 실뭉치같이 하얗게 이렇게 나타난 걸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만지면 약간 먼지처럼 흐트러지고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손을 항상 다 관찰한 다음에는 깨끗이 씻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느타리 버섯하고 곰팡이를 관찰을 했는데 자,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식물하고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그러한 차이점도 있었죠. 그런데 식물과는 모습이 조금 많이 달라요. 허나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것은 또 비슷한 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버섯과 곰팡이의 특징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요. 식물하고 생긴 그 모양새를 봤더니 어때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식물들을 봤을 때 뭐 뿌리, 줄기, 잎,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데 여기에 버섯과 곰팡이 같은 경우는 뿌리, 줄기, 잎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죠? 그리고 꽃도 피지 않고요. 열매도 맺지 않는다라는 것이 버섯과 곰팡이의 특징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식물들 같은 경우는 빛을 받아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광합성을 하는데 버섯과 곰팡이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 또 식물과의 또 차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양분을 얻을까? 이들 같은 경우는 동물, 식물, 그리고 이제 썩는 물질들 있잖아요. 그들에게서 양분을 얻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버섯, 곰팡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식물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들 같은 경우 효모라는 것까지 같이 불러서 지금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요.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썩는 물질에서 양분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균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섯과 곰팡이 봤는데 이 친구들이 균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셨더니 뭐 송이버섯, 그리고 옥수수에 지금 이렇게 곰팡이가 자랐죠. 곰팡이.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이 효모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균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랄까요? 요것을 조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쌤이 아까 그 곰팡이를 우리가 빵 위에 곰팡이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빵에 일단 물을 축축하게 뿌리고 햇빛이 바로 내리쬐지 않는 따뜻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따뜻하고 약간 축축한 곳에서 잘 자란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버섯하고 곰팡이 다시 한번 조금 나눠보시자면 버섯 같은 경우는 조금 따뜻한 날씨고요. 그 다음에 숲속에 썩은 나무 밑, 그러니까 햇빛이 바로 비치지는 않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곰팡이, 여기 옥수수에 핀 곰팡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찰할 때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환경이어야 한다? 좀 따뜻하고 축축한, 그렇죠? 그래서 따뜻해야 되고요. 축축하고 그늘진 이런 곳에서 잘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버섯하고 곰팡이하고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도 봐주시고 이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균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양분을 얻는 방법이 어때요? 그렇죠? 동물, 식물, 그리고 썩는 물질에서 양분을 얻어서 살아가는 생물이 균류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이제 좀 새로운 친구들을 또 보도록 합니다. 헤카메라는 친구하고 집신벌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 헤캄 집신벌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관찰하는 내용에서부터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본 적이 있었던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헤캄하고 집신벌레의 생김새를 관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이 지금 헤캄입니다.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렇게 한번 만져봤더니 약간 미끈미끈한 느낌이 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조금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페트리 접시라는 곳에 담았고요. 그리고 실체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광학현미경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또 집신벌레 표본을 올려서 지금 또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캄하고 집신벌레의 생김새를 관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일단 표본을 만드는 것부터 쌤이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표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면 일단은 여기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오목 받침유리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두고 그 아래에다가 탈지면을 깔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탈지면을 깔았고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 집신벌레가 되기 때문에 집신벌레가 들어있는 물을 여기 위에다가 아까 탈지면을 놨는데 그 위에다가 집신벌레가 들어있는 물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 위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덮개 유리로 비스듬히 해서 덮어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광학현미경이 되겠는데 조명을 켜요. 아래 부분에서 조명을 켜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재물대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그 위에다가 집신벌레 표본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접안 렌즈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들여다보는 렌즈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으로 들여다보면서 보려고 하는 위치, 초점을 맞추면서 배율을 높인다, 조금 확대해 가면서 관찰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신벌레 표본을 만들어서 광합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핵함하고 집신벌레를 관찰을 했습니다. 자, 핵함은 이렇게 생겼고요. 집신벌레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핵함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우리가 만져봤을 때는 굉장히 미끈미끈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이 친구들을 확대해서 봤더니 우와, 초록색을 띠고 있고요. 이게 가느다란 것이 마치 우리의 그 머리카락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줄로 굉장히 가늘고요. 긴 머리카락의 형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움직이거나 이런 형태는 없었고 곧게 뻗어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을 봤더니 용수철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핵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집신벌레를 한번 보시죠. 일단 색깔 같은 경우는 약간 회색 계열을 띠고 있고요. 너무 작아서 우리 맨눈으로는 사실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둥근 원통형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핵함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집신벌레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 벌레 같은 경우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리는 또 없는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핵함 같은 경우는 미끈미끈하고 초록색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긴 머리카락 모양이었고요.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자, 집신벌레 같은 경우는 회색이었어요. 그리고 끝이 둥근 원통 모양이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핵함하고 집신벌레, 그럼 이들이 사는 환경, 이런 것들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함 같은 경우는 아까 무슨 색이었냐면 약간 초록색 계열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초록색 계열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핵함이 그래요.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얻는다라는 거 특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만약에 어려운 환경이야.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추워. 이럴 때는 혼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웃하는 그 핵감들하고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핵감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기는 하지만 광합성을 한다고 식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집신벌레 한번 보죠. 집신벌레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다른 생물을 먹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다른 생물을 먹기 위해서는 저기 다른 생물이 있으면 내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면서 다른 생물들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헤엄치면서 움직일 수 있고요. 뭐 눈하고 코 같은 이런 감각기관은 없지만 빛 같은 것을 그런 빛과 같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다. 그런데 어때? 동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지금 핵함하고 집신벌레 같은 경우 우리가 따로 식물이라던가 동물이라고 불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핵함하고 집신벌레 보셨는데 물속에 이 핵함하고 집신벌레 이외에도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러한 생물들이 좀 있습니다. 뭐 유글레나라든가 뭐 그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유글레나 또는 뭐 반달말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친구들을 봤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뭐 논이나 연못이나 늪 요런 여기에 지금 공통점은 뭐냐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이죠. 그렇죠? 물이 고여 있는 곳이나 또는 물이 흐르기는 흐르는데 굉장히 천천히 흐르는 곳 있죠.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핵함은 광합성을 하기는 하지만 식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집신벌레는 움직이면서 다른 생물을 먹고 살아가지만 동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